네, 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423번 볼까요?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9에 의하여 점 마이너스 2, 1이 직선 y는 ax 플러스 2 위의 점으로 옮겨질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런 점이 이동이 되었는데 그 점이 직선 y는 ax 플러스 2 위에 점이 되었답니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네요. 먼저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자, 이동에는 평행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있었죠. 그리고 회전이동이 있습니다. 이 회전이동은 행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동인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개를 배울 텐데 지금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주목을 해봅시다. 그럼 평행이동에 대해서 무엇을 이동시키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겠고 도형을 이동시킬 수도 있겠죠. 먼저 점을 봅시다. 점이 x, y가 있어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새로운 점이 될 텐데요. 이런 새로운 점을 우리는 x', y'이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프라임은 옛날 점에 대해서 새로운 이동된 새로운 점이라는 표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 이동된 점의 좌표는 옛날 점에 이동된 만큼 x축으로 이동된 만큼 x값에 더하고 y축으로 이동된 만큼 y값에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도형이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동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동되기 전에 이동되기 전 도형의 한 점도 이동이 되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점의 입장에서는 점의 평행이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x', y''으로. 그러면 이 점으로 x 방향으로는 a만큼, y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 했겠죠. 그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a만큼, y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 했겠죠. 따라서 x'은 x 플러스 a가 될 거고 y'은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에 있겠죠. 요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럴 때 이동되기 전 함수는 y는 fx 아닙니까? 그죠? 이동된 후에 이 함수는 새로운 점들 사이의 관계죠. 그럴 때 요 두 식을 옛날 x, y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a가 넘어가면 x 프라임 빼기 a가 되고요. b가 넘어가게 되면 y는 y 프라임 빼기 b가 되겠죠. 이 두 식을 여기 x 대신에
x 프라임 빼기 a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프라임 빼기 b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y 프라임 빼기 b는 자, f x 프라임 빼기 a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동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점이라는 표시를 떼어버리면 우리는 y 빼기 b는 f x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죠. 자, 이게 뭐다? 자, 어떤 도형이 자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이동되었을 때 나오는 자 함수의 식이다. 요거였죠. 자, 그래서 점의 경우에는 자 a, b만큼 평이동되면 자 과거의 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a만큼 더하고 b만큼 더하면 됩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도 했지만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자 식을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인 거 느껴지시죠?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23번 문제를 봅시다. 평행이동 자 이것에 의하여 라고 했는데 살펴보면 자 점의 평행이동이죠. 이런 점이 자 이런 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x를 보게 되면 자 4만큼 더해진 것이고 y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9만큼 더해진 거라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되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이동된다고 하면 x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이 되니까 이동된 점은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자 마이너스 9만큼 더해지겠죠. 그죠? 더해지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 점이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동된 점은 이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고 1에다가 마이너스 9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직선 위에 점이라고 하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a 값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y는 자 ax 플러스 2에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8은 2a 더하기 2 a는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2번, 428번 봅시다. 직선 5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을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는 앞에서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요걸 조금 갖고 내려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자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는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킨다는 것은 x자리에는 x-a를 대입하고 y자리에는 자 y-b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이동되었으니 x자리에는 x-a를 대입할 것이고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이동되었으니 y자리에는 y-2를 대입하면 이 직선이 자 평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5에다가 x-a를 대입하고 y에다가 y-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자 평이동된 겁니다.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자 원점을 지난답니다. 자, 원점은 뭡니까? 0,0 아닙니까? 그죠? 이 0,0을 지난다는 것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
0,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0,0을 대입해 봅시다. 0,0을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5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죠? a가 얼마죠?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자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답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에서 자 y는 fx라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킬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은 x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자리에 y-b를 대입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433번을 봅시다. 평행이동 이것에 의하여 자, 이것이 이것으로 옮겨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는 앞서서 자, 도형의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원은 일종의 도형이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어떤 도형 y는 fx가 자, y는 fx가 x 방향으로는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될 때 어떤 그 함수가 된다고 얘기했나요? 네, y 빼기 b, y 자리에는 y 빼기 b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 빼기 a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건데요. x 방향으로는 자 2만큼 평이동하고 y 방향으로는 자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니까 요 x 자리에는 뭘 대입합니까? 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고요. y 자리에는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자 이 함수에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볼까요?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4 괄호 x-2 빼기 2 y 플러스 5 더하기 a는 0이 되죠. x자리에는 x-1을 대입했고 y자리에는 y 플러스 5를 대입했고 x자리에는 x-2, y자리에는 y 플러스 5를 대입했죠. 자,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고 자, 이 식은 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더하기 4x 빼기 8 빼기 2y 빼기 10 더하기 a는 0이죠. 자, 식을 모아봅시다.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x가 없어질 것이고요. 그죠? x제곱 그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y제곱을 쓸 겁니다. y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y와 마이너스 2y를 더하면 플러스 8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수항을 볼까요? 4, 2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a. 자, 이 둘을 더하면 29가 되고 29에서 8을 빼면 21이 되겠죠. 또 빼면 자 11이 되겠네요. 11 더하기 a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1 더하기 a는 0. 자, 그러면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데는 16이 필요하니까 양쪽에 더하기 5를 합니다. 자,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이 뭡니까? 이 식이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겁니다. 자, 나란히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3과 같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b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b는 4가 될 것이고, 자, 5-a가 자 3이 될 거니까 a는 자 2가 되겠군요. 그래서 a는 2고 b는 4다.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죠?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433번은 자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y는 fx라는 자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을 자 x축 방향으로는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x 자리에는 x-a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자 y-b를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식을 잘 정리해주면 자 이런 꼴로 정리를 해주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해서 a와 b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38번입니다. 자,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m을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y는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3일 때 상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값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이런 포물선이 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했더니 자, 이런 포물선이 방정식이 되었답니다. 이때 mn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건 역시 도형이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을 써봅시다. 자, y는 자 fx를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이동시켰을 때 뭐가 된다고요? y 자리에는 y-b를 대입하고 자 x 자리에는 x-a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된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 더하기 1을 대입할 것이고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1을 대입해 볼 겁니다. 자, 대입해 봅시다. 자, y 자리에는 y-1을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식을 정리해 볼까요? 이쪽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이쪽은 4x 더하기 4고요. 이쪽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더하기 m이죠. 자, 여기는 y-1 그대로 있고요. 자, 식을 마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 더하기 m이죠. 그죠? 자, 이 식은 이 식을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한 식입니다. 이 식이 된다네요. 자, 나란히 놓아 볼까요? 자, 두 식은 같아야 되니까 자, 요렇게 같고 자, 요렇게 같겠죠? 따라서 n은 얼마입니까? n은 6이고요. 그 다음에 6 플러스 m이 자 3이니까 m은 자 마이너스 3이겠군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얼마입니까? 네, 3이 되겠죠. 그죠? 이 값과 이 값을 더할 거니까요. 그래서 자 438번의 답은 3번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 식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41번 봅시다. 점 A, B를 X축 방향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자,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일 때 자,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441번부터는 대칭 이동에 관한 문제군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좌표 표면을 그리고요. 자, 일사분면의 점을 임의로 A, B라고 잠깐 둡시다. 일사분면의 임의의 점을 자, A, B라고 둬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자, 어떤 좌표를 갖게 됩니까? 자, 이렇게 대칭 이동되면 자, X 좌표의 값은 바뀌지 않고 Y 좌표의 값만 바뀌죠. 그래서 A, 자,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점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어떻습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자, 이 점의 좌표는 Y 값은 바뀌지 않으면서 X 값만 바뀌겠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A, B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떤 점이 됩니까? X 좌표도 바뀌고 Y 좌표도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 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점이 있고요. 자, 이 점이 좌표가 A, B라고 가정할 때 자,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다고 봅시다. 여기쯤 생기겠죠, 그죠?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A, B 아닙니까? 이 A, B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요. 그래서 여기는 B, A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 B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자, 어떤 점으로 바뀔까요? 자, 이 점의 값은 여기 A, B가 자리도 바꾸고 마이너스도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B라는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자, 그 점의 좌표는 B, A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고요. 자, A, B가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자, 이 점은 자리도 바꾸고 자, 마이너스도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자, B를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먼저니까 이걸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뀝니까? 네, Y 좌표만 바뀌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점의 좌표가 A, B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X 좌표와 Y 좌표의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이 값은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자, A로 A, 마이너스 B의 자리가 마이너스 B, A로 자리를 바꾸게 되죠. 자, 이렇게 바꾸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3, 4더라. 자, 그러면 A는 4가 될 것이고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자 4가 될 거고 자 B는 자,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46번은 직선을 자 어떤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잘 봅시다. 다음 중 점 마이너스 3,9를 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로 옮기는 대칭 이동에 의하여 직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된답니다. 잘 봅시다. 뭐가 바뀝니까? 네,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가 바뀌었죠. 자, 이건 뭡니까? 점이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가 바뀐다는 것은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x축에 의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 직선 자, 이것은 뭘로 바뀌느냐?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어떤 함수 위에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었답니다. 그러면 자,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함수 위에 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점을 x, y라고 하면 자, 이 점 역시 x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되니까 자, 여기에 좀 생기겠죠. 그 대칭 이동된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자, 어떤 좌표를 갖습니까? 네, x는 그대로고 y는 자, 부호가 바뀌죠. 그렇다면 x 프라임은 x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자, 대칭 이동되기 전의 함수를 자, y는 fx라고 하면 자, 요 식에 자, 이것을 대입해 볼 텐데요. 자, 대입하기 위해서 x와 옛날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는 x 프라임과 같고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과 같겠죠. 자, 이 식을 대입할 겁니다. x 자리에는 x 프라임을 대입할 것이고 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y 프라임은 f 자, x 프라임. 식을 정리하게 되면 y 이제 식을 정리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둡시다. 네. 여기서 이제 대칭 이동이 되었으니까 y 프라임을 떼면 자, 마이너스 y는 자, f 자, x가 되겠죠. 보시면 x 자리에는 x를 그대로 넣고요.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었을 때 자, x 자리에는 그대로 x가 들어가고 자, y 자리에는 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앞에 평행이동에서는 이제 점의 평행이동은 x 플러스 a로 바뀌고,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고 해서 대입하는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자 점의 평행이동도 y 좌표의 부호만 바뀌고, 도형의 평행이동도 도형의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이동도 자 y의 부호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같이 가죠. 그래서 이 도형을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더라도 자 대입할 때 바뀌는 부호는 x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은 y는 f-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되었을 때 자 만들어지는 자 함수는 방정식은 자 마이너스 y는 f-x라고 해서 x의 부호도 바뀌고 자 y의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뀝니다. 네, 점과 같이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y는 f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고 하면 x와 y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자 x는 f y라는 식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면 y 자리에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는 자 f 자 마이너스 y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도형 이제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다행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446번 다시 봅시다. 자 이런 점이 이런 점으로 이동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걸 알았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뭡니까? y의 부호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만 바꾸면 3x 더하기 2 마이너스 y 빼기 2는 0이 되고요.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자 0이 된다. 자 요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자 5번이다. 이해되시죠? 자 451번을 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점 4,5를 지났다. 이때 r의 값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요것은 다 도형이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x-3의 제곱 더하기 자 y 플러스 2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지금. 자 이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자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점의 대칭 이동처럼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만 바꿔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 이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자, 점 4,5를 지난답니다. 그러면 x 자리에 4를 대입하고 y 자리에 5를 대입할 겁니다. x 자리에 4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의 값은 1이네요. 그죠? 4,5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1이고요. 자, 이쪽에 y 자리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네요. 9는 r제곱. 따라서 r제곱은 자 10이고 r은 루트 10이죠. 따라서
I 값은 얼마다?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점의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의 부호가 같아서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을 생각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될 경우에는 자 Y의 부호를 여기는 XY로 합시다.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X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바꾼 것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자,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바뀐 것을 이제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자, 여기는 Y, X 즉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fx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 x는 fx 이렇게 f는 fy x는 fy 이렇게 xy 자리가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자 y는 fx는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점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a, b가 여기는 자리 바뀌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듯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형의 대칭 이동과 점의 대칭 이동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456번 볼까요?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을 때 양수 a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포물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답니다. 자,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때의 자 꼭지점을 찾고요. 그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답니다. 이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분리해서 다루었지만 가끔은 도형의 이동을 점의 이동으로 바꾸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원을 이제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킬 때 자, 원의 뜻이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도형 자체를 이동시켜도 되지만 자, 이 원의 중심을 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이동시킨 다음에 이동이 됐겠죠. 자, 반지름은 같을 테니까 새로운 자, 원의 방정식을 구성을 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2차 함수, 포물선의 경우에도 꼭지점이라는 특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포물선 자체를 이동을 시켜도 되지만 이 점을 자,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재구성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 포물선의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자, 평행 이동은 잘 되지만 대칭 이동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칭 이동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물선의 경우에는 평행 이동의 경우에 자, 이런 2차 함수의 도형의 이동을 꼭지점에 이제 평행 이동으로 대체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꼭지점에 관한 문제에 가까우니까
일단 이 포물선의 자,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y는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4인데요.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지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ax 절반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하기 4 빼기 4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x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4a의 제곱 꼭지점의 좌표는 2a, 4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이게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 꼭지점의 좌표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x좌표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를 y축 대칭을 적용하면 x좌표만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4 빼기 4a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꼭지점이 뭐다?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으니까 x 자리에는 마이너스 2a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4 마이너스 4a 제곱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자, 4 마이너스 4a 제곱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됩니다. 다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그죠? 자, 2로 나누게 되면 2a 제곱 빼기 a 빼기 1은 0이고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네, 2, 1, 자, 1, 1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2a 자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a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자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버리고 얘만 취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자 1과 같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문제의 형태는 도형을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뭐 그때 꼭지점을 구해도 되지만 자 이 꼭지점만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서 그 꼭지점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자 대칭 이동된 포물선의 꼭지점을 찾고 그 꼭지점을 여기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459번 봅시다. 점 3,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4,b이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3,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이것과 자 이것에 따라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3,a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둘이 자리 바꾼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a, 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이만큼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시키면 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뭐다? 네, 4,b와 같더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6이고 b도 6이네요. 따라서 a 빼기 b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x 좌표와 y 좌표의 자리를 바꾸고요. 자, 평행 이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점의 평행 이동은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자, 3을 더해주면 자, 6이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앞에서 배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이제 한꺼번에 썼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64번. 자, 방정식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방정식 f x-1,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도형이 이제 이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거랍니다. 그럴 때 자, 이 도형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을 자, y는 fx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f x, y는 0이라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간단한 게 y는 2x 플러스 4처럼 이렇게 일차 함수 형태로 쓰는 것을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포지티브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양함수라고 부르겠죠. 자, 그에 반해서 자, 이 식은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2x 더하기 y 2x 빼기 y 더하기 4는요. 이렇게도 나타내고 있죠. 이 형태는 x와 y가 모두 자, 좌편에 몰려있는 형태 아닙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포지티브의 자, 반대말인 네거티브죠. 그래서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하고 자, 음함수의 형태라고 합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네거티브 펑션의 형태에서는 자, 그 함수의 정의가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을 이제 함수의 뜻에 좀 더 가깝다는 뜻으로 자,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함수의 뜻과는 좀 멀다는 뜻에서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 형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하지만 이제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어떤 함수 f x, y는 0이 자, 뭘로 바뀌었습니까? f 자, x-1, 자, y는 0이 됐겠죠.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은 자, x, 자, y고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은 뭡니까? 자, x 세로 이동된 점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이들 간의 관계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프라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 자,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자, 이동된 거 빼고는 같을 테니까 여기는 x 값과 여기 있는 x 프라임 빼기 1이 자, 같다고 둘 거고요. 여기 y와 마이너스 y 프라임이 같다고 둘 겁니다. y와 마이너스 y 프라임이 같다고 둘 겁니다. 자, 이 식을 자, x는 하고 x 프라임은 하고 y 프라임은 하고 써봅시다.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 x, y가 있는데 어떻게 다루면 자, 세로 이동된 점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여기 x 프라임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될까요? 자, 그걸 보시면 먼저 이 x, y에다가 자, 중간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줍시다. 그쵸?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x에 더하기 1을 해줍시다. 그러면 x에 더하기 1을 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건 뭡니까? 요거는 y 좌표만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죠. 그죠? x축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로 하는 것은 x 값만 추가로 1이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평행이동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 시키고 그 다음에 자, x축 대칭이동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자, 이동된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자, 이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이 형태를 1만큼 평이동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뭐다? 네,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꽤 복잡하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자, 뭘 알고 싶은 거냐? 이 형태가 자, 함수의 이동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점의 이동 형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동되기 전 것은 그대로 두고 이동된 후의 것에 x 프라임, y 프라임 점을 찍어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x 값끼리 같다고 두고 y 값끼리 같다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새로 이동된 신규 점 기준으로 얘를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이걸 관찰해서 자, x축 대칭을 하였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켰다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으면 그 해석을 자, 이 함수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시켰고 대칭 이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켰으니 자, 이런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관련된 문제 꼭 풀어보시고 자, 잘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68번을 봅시다. 점 A,4를 자, 점 2,3으로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468번은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이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얘를 x, y라고 합시다. 자, 이 x, y라는 점을 자, 이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요. 자, 새로 대칭 이동된 점을 우리는 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이것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지금 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이동시켜 줍시다. 자, 이렇게 됩시다. 자, 이때 여기를 A라고 잠깐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 A 프라임이라고 되겠죠. 자, 여기를 P라고 합시다. 네,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P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점을 A라고
A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써줍시다.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습니까? 네, 같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같습니다. 따라서 자,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점은 대칭 이동되기 전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자, 식을 중점에 관한 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x 프라임을 2로 나눈 값은 스몰 a이고, 자, y 플러스 y 프라임을 2로 나눈 값이 스몰 b죠. 자, 이것을 x 프라임에 관해서 쓰고 y 프라임에 관해서 쓸 겁니다. 자, x 프라임에 관해서 쓰면 자, 2a 빼기 x가 될 것이고, y 프라임에 관해서 쓰면 2b 빼기 y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칭 이동된 점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의 2배에서 대칭 이동되기 전의 점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a-x, 자, 2b 여기 됩니다. 그죠? 여기도 되고요. 2b-y로 이제 이런 좌표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어떤 점, 자, a, 4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자, 2, 3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된답니다. 그럴 때 이 점이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5, b더라. 자, 이때 자, a, b 값, 이 a 값도 구하고 이 b의 값도 구해달라. 자, 방금 얘기했지만 대칭 이동되기 전의 점과 대칭 이동된 후의 점의 중점이 자, 대칭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반으로 나눈 값이 2고요. 4에다가 b를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눈 값이 3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a는 9가 되고요. b는 얼마죠?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 b의 곱은 얼마다? 1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방금 풀이 방식에는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 이제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자, 471번 봅시다. 두 점 마이너스 2,9, 4,15가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자, ab의 값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칭 이동 중에서는 어떤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죠.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자, 직선이 있고요. 자, 어떤 점, 이 x, y가 있답니다. 이 점이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될 때,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x, y와 x 프라임, y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어떤 하나의 선분이 나오는데, 이 선분과 y는 ax 플러스 b,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수직인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선과 자, 이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어떤 점을 선대칭하게 되면 자,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과 자, 이렇게 자, 대칭되기 전의 점과 대칭된 후의 점을 연결하면 서로 수직을 만난다는 거,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점,
이 점은 자, 이 거리와 자, 대칭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겠죠. 그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자, 두 점의 중점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점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식이 꽤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식이 꽤 복잡한데, 자, 대충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수직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 기울기는 뭐다? 자, x 프라임 빼기 x분의 y 프라임 빼기 y가 되겠죠. 자, 이 값과 이 직선의 기울기 a의 곱은 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의 기울기와 이것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우린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일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을 쓸 텐데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보면 여기를 m이라고 잠깐 둘게요. 자, 2분의 x 더하기 x1이고 2분의 y 더하기 y1이죠. 그죠? 자,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y 플러스 y1은 a 괄호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1이 아니고 프라임이죠.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 하나 구했고요. 자, 이 식 하나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칭 이동되기 전에 이 점의 좌표는 주어지겠죠. x, y가 주어지고요. 여기 있는 대칭 축의 방정식도 주어지겠죠. a도 주어집니다. 미지수는 x 프라임, y 프라임만 미지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y는 대칭되기 전의 점이니까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a, b도 주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의 미지수도 x 프라임, y 프라임인 거예요. 자, 1번 식과 2번 식을 잘 연립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x 프라임 값도 주어질 것이고 y 프라임의 값도 주어지겠죠. 자, 그게 뭐다? 대칭 이동된 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는 두 단어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선에 대한 선대칭을 할 경우에 자, 대칭된 점과 대칭되기 전의 점을 연결하면 자, 선대칭되는 대칭축과 서로 수직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자, 두 점의 중점은 뭐다? 대칭축 위에 있다 라는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2,-9가 있고요. 자, 4,15가 있답니다. 자, 이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대칭이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좀 이동시킵시다. 네. 자, 이때 자, a, b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먼저 수직 조건을 생각해 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이런 대칭이 되는 직선과 서로 수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죠? 그러니 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 자, 4 빼기 마이너스 2 6이죠. 6분의 15 빼기 9 하면 역시 6이죠. 아, 기울기가 1이네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반대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9를 붙여주면 되니까 이쪽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점의 중점이 자,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점을 구해 봅시다. 네, 중점 M은 4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1이고요. 그 다음에 15와 9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10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한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1,1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y 빼기 12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1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3.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13이 됩니다. 그래서 a, b의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13이다. 답은 얼마다?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475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3,1, B 마이너스 2,4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문제군요. 자, A는 3,1로 고정점이고 B는 마이너스 2,4로 고정점입니다. P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요. 이럴 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P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P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면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AP의 거리를 구하고 자, BP의 거리를 구해서 더하면 될 텐데 P점을 자, 특정할 수가 없으니 그 공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점 A를 찍어 볼 텐데요. 3,1이니까 자, 이쯤 찍어 볼 겁니다. 그래서 A 3,1이고요. 자, B는 마이너스 2,4죠. 이쯤 찍어 볼 겁니다. B 자, 마이너스 2,4입니다. 자, 그리고 점 P는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일단 여기 원점 부근을 자, P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를 P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P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BP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줍시다. 자, 그럼 점의 좌표는 자, 점의 이름을 A'이라고 하고 좌표는 3,-1이 되겠죠. 그리고 A'과 B를 자, 이렇게 연결시켜 줍시다. 자, 그리고 A와 A'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다른 색깔 쓸까요? 그냥 네, 그냥 이 색깔 씁시다. 네, 직선으로 연결하고요.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자, M이라고 써봅시다. 자, 그리고 볼까요? 지금 알아볼 것은 삼각형 APM과 삼각형 A'PM 사이의 합동 여부입니다. 자, 점 A'은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자,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겠죠.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겠죠. 그래서
자, 거리가 같다. 이렇게 나타내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칭축과 자, 대칭 이동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자, PM은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러면 PM 그리고 90도 이렇게 볼 겁니다. 자, SAS 합동이죠. 두 삼각형은 자, SAS로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길이가 같다고 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와 같죠. 그쵸? 자, 우리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제수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A'과 B는 고정점이고 P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자, 이렇게 A와 A'과 B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둡시다. 자,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하면 자, A'P는 요 거리고 BP는 요 거리죠. 그죠? 이게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지금 A'B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 P가 여기 아니고 여기가 나간다면 A'P는 이만큼 늘어나고 PB는 여기까지 줄어들겠지만 이거는 삼각형 두 점을 연결할 때 직선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둘러가니까 거리가 길어지죠. 그런데 여기가 P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자, 거리가 최소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다? A'B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A'B의 거리를 구해 봅시다. 자, A'의 좌표는 3,-1이고 B의 좌표는 -2,4니까 루트 3 빼기 -2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1 빼기 4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자, 25 더하기 25여서 5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자, 5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점 A를 대칭 이동시켜주면 자, AP의 길이와 자, A'P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A'P 더하기 BP의 길이와 같은데 A'P 더하기 BP가 최소값이 되려면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좋겠죠. 따라서 자, P를 여기에 두게 되면 결국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다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길이를 구하면 5루트 2가 된다. 따라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5루트 2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